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이번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외교적 결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 외교적 결례 관련해서 우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 모시고, 그리고 또 김정민 박사님 모시고 한번 국제 관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 박사님 이번에 그 펜스 부통령이 이제 왔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뭔가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예. 그 국가 원수가 외빈을 맞을 때 공식 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소위 접견하는 그런 의전이 있죠. 그거는 이제 아주 가장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잠깐 담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도 친한 친구가 왔는데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누가 써준 텍스트를 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얼마나 고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특히 펜스는 가장 가까운 우리 맹방,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넘버 2맨을 맞이했는데, 그럼 우선 반가운 거죠. 반가운 인사부터 하는 거지. 뭘 쪽지 들고 봅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도 상상을 해봤는데, 뭐 의전에 어긋날 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일반적인 관행이 물론 없어요. 없는데, 그거보다도 말해야 될 것을 혹시 빠뜨릴까봐 그 스타프들이 요건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적어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금방 할 말도 잊어버리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번에는 이제 북한 문제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하려면 이런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지침을 줬거나, 나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영상 보면 그 읽고 얘기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펜스 부통령의 시선, 그리고 거기 그 동석했던 여기 마크입니까? 부대사, 대사 대리,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건 사실 코멘트하기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북한하고 이렇게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배석을 시켰다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평창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그 미국 선수단장격으로 왔지만 그분이 이번에 한국에 온 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분이 오는 동선을 보면 알아요. 맞습니다. 거기 일본에 들리기 전에 알래스카부터 가지 않았습니까? 알래스카가 뭐 하는 데입니까? 미 공군 기지가 있죠. 공군 기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래스카에 있는 기지거든요. 거기 가서 장병들을 만나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와서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한 것이 이 올림픽에 이렇게 평화 무드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끝나자마자 연기되어 있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바로 재개된다. 그 메시지를 이번에 우리가 가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하자.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어디 갔죠? 천안함 가고, 그 다음에 오토원비와 그 가족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탈북자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포악한 정권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오케이 올림픽은 뭐 좋지만은 바로 끝나면은 이제 하는 거야. 압박하고 제재고 그걸 강화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베하고 같이 또 와서 별도로 행동한 게 있어요. 셋이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건 분명한데 메시지. 그러니까 북한의 넘버 2가 오든지 뭐 김영남이가 온 거 그거 다 적진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적을 대하는 그 미국의 입장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그 동선조차 다 해서 난 만나지도 않을 것이며 얘기도 안 걸 것이며 하여튼 안 하겠다. 그걸 분명히 한국 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좀 이 악수라도 하게 해줄까 하고 뭐 시팅 자리를 그렇게 마련한 모양인데 그거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부 사이가 완전히 털어졌는데 어떻게 강제로 합방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그 이상한 언론이 펜스가 결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렇죠. 예, 깎으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그런 행위가 있으면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 행위라고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배려가 아니라 모욕을 줬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또 북한의 뭐 정상회담 뭐 이런 이야기가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김영남이라는 사람 그 미션에 김여정이가 포함이 돼서 온 거 그렇게 해서 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사람들의 이 동정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은 이렇게 금방 뭐 올림픽이 있으니까 참가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면밀하게 계획된 작품이구나. 근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이쪽에 정권 실세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잘 돼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보세요. 그 김영남 물론 북한에서는 뭐 대외적으로는 국가대표 비슷하게 내세우는 사람이지만 실세가 이제 김여정이라고 볼 때 아무리 실세라도 그 사람은 노동당의 부위원장급이죠.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특별기가 온다고 해가지고 공항에 장관, 차관 둘 이렇게 나가서 영접하는 그런 외교 전례가 없어요. 이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해도 우리 장관 한 사람 나가고 차관 나가면 그거 다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인 동선을 보면 저 평창에서 그렇고 지금 그리고 오찬, 호국, 청와대 방문도 박명령 송도 기념사진 사진 찍고 또 같이 경기 같이 참관하고 또 뭐 예술단 참관하고 뭐 거기서 또 저녁 먹고 뭐 이런 이걸 전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 또는 일본의 입장에서 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적의 그 펜스 아베하고 대한국은 전혀 다르잖아요. 미국과 일본이고 저기는 바로 동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올림픽 기간 중에 이 북한 대표단이와 행동한 거 전부 보면은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몇탕 그 위반 그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죠. 그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 결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더군다나 거기에 뭐 김정은이가 초청까지 해서 북한을 간다 만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그 같이 찍었던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네. 청와대 홈페이지를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예. 홈페이지에 나오고 이게 그것도 어떤 사진입니까?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예. 썼다는 그 통자 예. 네. 그리고 통할 통자가 이 통일이라는 통자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그걸 해가지고 그림까지 해가지고 네, 됐죠. 맞습니다. 또 무슨 평창 올림픽 가서 그 무슨 격려상가 뭘 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 얘기를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완전히 공산주의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또 이걸 다 보고 있고 네. 앞으로 예. 이 한미 간의 공동 행동을 취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예. 이제 올림픽 끝나자마자 우리가 굉장한 난관에 부딪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미국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압박,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좌를 공개하라든지 뭐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그럼 어떻게 이거 끝나고 나면 좀 많이 이렇게 심각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올림픽 기간 동안은 저는 미국이 국제적 예. 행사니까 특별히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미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갈 거라는 경고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 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통상 압력이라든가 예. 금융 제재 아니면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관련 대북송금 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찌어올 것이라고 지금 저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 외교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거고 예. 이 외교적 제스처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펜스 예. 부통령의 이동 경로가 이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미국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행위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다는 거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을 우리나라 정부가 대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뒀는가를 보면은 북한을 압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을 우선순위에 놓고서 외교를 한다는 건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적 요소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상 이 뭐 휘발유통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도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청소년 실업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고서 나중에 그 경제 성장도 같이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서 왜 이런 행동을 하냐는 겁니다. 예.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미 수출이 상당 수준에서 봉쇄가 돼버리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이제 줄도산할 가능성이 네. 매우 크겠네요,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 시발점이 지금 그 미국이 지금 FTA에 뭐 예. 그 재협상을 한다는 그러지만 원래 FTA를 꺼냈을 때 미국의 생각은 그걸 뭐 조금 세부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안보적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너희들은 그 FTA에서 이렇게 조금 이익 남기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냐? 이제 그런 경고였어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이것은 FTA는 그냥 없어도 돼 우리는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깊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실무자들의 재협상 뭐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전부들 이거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본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요새 한국 수출하는 냉장고 같은 거 세이프가드로 걸었잖아요. 예, 네, 그죠. 맞습니다. 관세 그냥 때리잖아요. 네. 그 뭐냐면 너희 팔아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갔다는 의지를 너희들이 같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너희들이 수출하는 그거 우리 상관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지금 경고를 벌써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전혀 깨닫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북한만 끌어안으면 되는지 이건 뭐 굉장한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예. 네. 아유, 참 이 뭐 나라가
점점 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참 깜깜합니다. 이게. 아니, 그러나 예. 이것이 미국이 물론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예. 옛날에는 김대중 노무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북핵 미사일 문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남북대에 어느 정도 용인하고 그래 너들끼리 잘해봐라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예. 이제는 이제 뭐 그 소위 레드라인이라는 건 그 경계를 잘 모르겠지만 이미 레드라인을 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을 본격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왔는데 예. 그것을 미국이 지금 어물어물하고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이 끌어안든 키스를 하든 댄스를 추든 그 불구하고 핵을 버리지 않으면은 안 돼. 그걸 요번에 펜스가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올림픽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야.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갔어요. 예. 예.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은 이건 결국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랑 한국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국을 더 자극하는 행위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지금 미국은 무조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핵 포기하면은 경제 개발도 도와줄 수 있다고 여러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했잖아요. 예. 그리고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핵 개발도 했고 핵 미사일 실험 발사까지 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다 까먹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왔나갖고 뭐 눈물 흘리고 뭐 민족끼리 하나 됐다고 이런 소리 하고 하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했던 나라예요. 방송으로 공식적으로. 예. 예. 그걸 다 까먹었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우방국들을 예.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외면을 하면서 이런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입으로 평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부르는 그런 행위라고 좀 봅니다. 예. 네. 자, 국민 여러분, 자,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이제 전쟁의 참화 속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촛불 들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 대로 지금 떼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아니 그러나요. 그렇게 너무 말씀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북한을 손봐야 되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몰린 거는 김정은이도 물론 몰렸으니까 급해서 달려왔지만은 미국 더 이상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 미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야만 세력한테 이런 폭력 세력한테 양보하겠습니까? 예. 미국의 안위가 위험한데 당연하죠. 그것은 반드시 그 힘으로 예. 다스립니다. 예. 다스리는데 그거를 다스리는데 만일 한국이 북한 편을 들어서 예. 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 하면은 그럼 한국은 이미 친구가 되기 어려우니까 한국이 희생하는 걸 별로 신경 안 쓰고 미국이 그 지켜야 될 이익을 지킵니다. 예.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게 예. 바로 우리가 한계가 있고 바로 한미 동맹이라는 게 그런 때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거고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을 껴안고 북한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동맹, 그러니까 일본하고 삼각협력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력을 그 굴복시키는 거. 예. 그래서 핵을 포기시키는 거죠. 아니 이 김여정 일행이 만난 게 뭐 점심 먹은 게 2시간 40분이라고 청와대에서 토탈에서 같이 있고 그런 것이 10시간 가까이 됐는데 거의 하루 종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한마디도 안 꺼냈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제 한미 동맹의 결정적인 이제 그 금이 가게 하는 거고 이렇게 조금 더 나가면은 그걸 미국이 그냥 받아들이고 알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분명히 지났습니다. 너 네. 거기 우리한테 협조하면 너도 적이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아, 우리 김정인 박사가 맞다면 맞는 거지. 미국이 이제 한국을 전략적 동맹으로서 고려 안 하고 예. 독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수월해요, 작전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불리한 일인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우리 이제 현명한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말이 이제 언제입니까, 박사님? 2월 25일입니다. 25일. 네, 그 어차피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보궐 대통령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자 빨리 이제 현명한 판단 내리셔가지고 야 보궐 임기만 마치고 내려가라. 계속 그렇게 압력을 넣으신다면은 뭐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그 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 받으세요. 예.